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지방항공청장 이진철입니다. 오전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4시 브리핑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그 브리핑 말씀드리기 전에 오전 브리핑 이후에 저희 그 본부에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사고 원인과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브리핑하는 부분은 혼선이나 오류가 발생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결론이 좀 나서요. 일단 본부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그 사고 원인과 안전에 관련돼서는 본부에서 하는 브리핑으로 채널을 일원화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의 그 유족들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고 원인과 안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나오는 브리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질문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풍향과 풍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110방향 동풍입니다. 3노트였습니다. 활주로 방향은 일반적으로 풍속 5노트 기준으로 맞바람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 그 비상선언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관제탑이 소방대에 통보한 시간은 12월 29일 08시 59분 그리고 08시 59분입니다. 그리고 09시 00분 22초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관제 비상선언한 시간이 8시 59분인 거고요. 00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제탑이 소방대에 통보한 시간이 09시 00분 22초인 겁니다. 자, 그리고 관제탑이 비상을 인지한 시간은 12월 29일 08시 59분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활주로 01방향 ILS를 개량한 이유는 내용 연수가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14년인데요. 2007년 11월에 설치되어서 내용 연수가 도과했습니다. 그래서 개량했고요. 그리고 그 정확한 조류 충돌 고도 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고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레이더 항적도 등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제탑과 조종사가 교신한 시간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본부 브리핑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LS 재원과 관련해서는 제작사는 인드라입니다. 노르웨이고요. 설치 연도는 2023년 2월입니다. 그때 설치를 개량을 했던 이유는 역시 내용 연수 14년이 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류 충돌과 동체 착륙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본부 브리핑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저희가 오류라고 하는 부분들을 줄여야 하고 혼선이 없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채널을 단일화하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서는 유족 관련된 사항만 하시면 예, 그런 부분 원하실 때 저희가 시간 맞춰서 관련되는 부분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수로 신원 확인 안 된 DNA 보낸 게 몇 개입니까? 지금 그 DNA가 확인된 부분들이 아직 전체는 아니거든요. 아니, 신원 확인 안 된 DNA는 오늘 오전 9시에 국가수로 헬기로 보내셨잖아요. 예. 이게 몇 개를 보내셨냐고요? 그거는 지금 확인해 보세요.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일 오전까지 국가수로부터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받으신 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일 정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0일 정도 필요하시다고요? 예, 아까 유가족분들께도 10일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10일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죠? 예, 상당히 빨리 진행했을 때 그렇습니다. 방금 수사부장님이 말하셨을 때 유가족 앞에서 브리핑을 하셨을 때 예. 제가 듣기로
시신 수습이나 그 모든 육된 불편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 10일 정도 원래 다음 주 수요일에 있다고 하셨던 거고 내일 오전까지 뭐 확실하게 신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부분 아니에요? 그 DNA 확인을 통해서 그 신원을 확인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10일 정도가 경과한 수요일 이후부터 이제 차례차례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 다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조를 하셨고 저희도 그 유족들에게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그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때 있었는데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은 수사하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있었던 것 신원 같은데요. 확인 자체를 뭐 내일까지 내일 오전까지 다 해주겠다 이렇게 뭐 말을 늦어도 신원 확인을 내일 오전까지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랬으면 제가 바로 잡거나 확인을 다시 했을 겁니다. 나머지 신원하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될 것이고 606편의 시신편에 대해서는 그 일일이 DNA를 미리 되는 것도 총괄 다 606편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열흘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 된 것은 뭐냐면 그 179명에 대한 그 시신 수습이 다 되어서 안치소로 이전하는 것까지는 어제 기준으로 내일까지 된 겁니다. 그게 된 거고요. 신원을 확인하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원이 확인된 부분들은 현재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141명이었는데요. 지금은 146명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임어준 씨가 08시 59분 00초에 이제 반대탑에서 발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비상선언 시간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반대탑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 뭐 기장하고 얘기를 나누고 한 건지? 기장님. 부산항공청 항공안전과장 박창호입니다. 가운데 와서 네, 네. 그 비상선언이라는 것은 조종사가 하는 것입니다. 관제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조종사가 기체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의 이상, 그러니까 비상에 해당할 만큼 긴박할 때 이제 비상선언을 하는 거고요. 비상선언을 한 항공기에게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착륙에. 이제 긴급하기 때문이죠. 그건 이제 우리 절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선언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제사가 대응을 해서 관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메이데이를 했을 때 그 08시 59분이 메이데이를 했을 그렇습니다. 때 그때 동시에 임어준 씨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곧 비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메이데이라는 용어가. 네. 그럼 소방에 통보해서 09시 00분 22초에 나갔다는 건데 통보된 거는 자동으로 출동을 요청한 건가요? 그 의미죠? 네, 이제 출동을 준비하라는 의미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메이데이 상황에서는 이 항공기가 어느 활주로로 내릴 수 있는지 결정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까 오전에 설명드리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좌선을 해서 5,000피트까지 상승하고 01 방향으로 다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 항공기는 이제 우선회를 해서 19 방향으로 착륙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소방차가 19 방향으로 갈지 01 방향으로 갈지 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기를 했던 거고 19 방향으로 이제 착륙을 하겠다라고 조종사가 결심을 했을 때 출동을 한 겁니다. 네. 그 현장에서 안전한 시신 5개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지금 현재 신호하기는 어느 정도 많이 했습니까? 그 현장 수습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대원들, 소방대원들 말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유족분들께서도 시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훼손이 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를 하시고 계실 거고 그걸 제가 자세히 묘사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가족 대표 그리고 그 유가족 당사자들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시신 5건 왔고 온전한 시신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일부 시신에 대해서 그 인도 방안을 저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드린 건 일부 시신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아까 오전에 관제사 두 분의 연차를 말씀드렸는데요. 청장님 연차를 네. 이제 뭐한 분이 좀 더 길고 다른 분이 좀 더 짧은 것 같던데 이게 다른 국내 공항이나 이제 인천공항하고 비교했을 때 관제사분들의 연차나 이런 게 뭐 짧다든지 혹은 뭐 길다든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통계가 있을까요? 그런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통계는 이제 본부 통해서 조금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차보다는 자격 유지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적절한 교육을 받고 적절한 자격, 그러니까 관제탑이면 관제탑에 대한 자격이 필요하고 레이더 시설 같으면 레이더에 대한 자격이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들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소방에서 추가로 여쭤보면은 그 01로 내릴지 19, 19로 내릴지 알 수 없으니 일단 출동 대기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네. 내리는 걸 보고 출동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심을 했을 때 조종사가 일구 방향으로 착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소방대가 그렇게 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이 관제탑에 19 방향으로 랜딩을 하겠다고 통보할 걸 듣고 바로 출동했다. 그렇습니다. 네. 관제탑에서 그걸 또 소방대로 통보를 했겠죠. 네. 절차가 그렇게 되니까요. 상식적으로는 네. 그런데 네. 정확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뒤에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언할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없고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합니다. 현재로서 추정입니다. 관제사 두 분을 인터뷰했을 때도 그런 비슷한 반응이 나온 건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사 결과를 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시신 5구 같은 경우는 그 유가족분들이 이제 신원 확인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장례 절차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좀 약간 수습 절차가 이루어질까요? 유가족분들 원하시면 나가가지고 그 장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단일한 잣대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거는 이제 유가족 대표, 아까 유가족 그 당사자들, 그리고 유가족 대표, 그리고 관련되는 저희 경찰과 그 다음에 그 관련 기관들, 그 사이에서의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게 어떻게 바로 된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리고 좀 자세한 시신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조금,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선을 좀 조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족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육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신원하게 거치고 시신 일부라도 수습이 되고 나머지 이제 편까지 특정이 안 되더라도 원하는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절차를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좀 조사부 차원에서 진행 로드맵을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큰 얼개가 이 정도는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오늘 아침에 그 유가족 그 협의체가 다시 새로 출범을 했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요. 대표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단하고 채널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저희는 유가족 그 유가족님들, 그 다음에 유가족 대표단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잘 해서 저희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1월 1일